항공 역사는 흔히 피로 쓴 교본이라 불립니다. 새로운 하늘을 열기 위해 인류가 도전할 때마다 기체는 추락하고 베테랑 조종사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칭송받는 미국의 F-27 랩터조차 시제기 시절 활주로에 동체를 긁는 대형 사고를 피하지 못했고, 스웨덴의 그리펜은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에어쇼 도중 추락하며 개발 프로그램 전체가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기체 한두 대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회비용으로 여겨질 만큼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천의 하늘에서는 이 잔혹한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난 42개월간 무려 1,100여 차례에 달하는 격렬한 시험 비행을 진행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모든 시제기가 생존하는 기적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항공, 역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최소 한 대 이상의 기체 손실이 발생했어야 하는 이 가혹한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원 생존이라는 불가능한 성적표를 받아 들 수 있었을까요? 미국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조차 고개를 가로저었던 이 무사고 기록은 과연 운이 좋아서 일어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만의 철저한 설계와 독한 준비가 만들어낸 필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숫자가 가리고 있던 진실과 함께 KF-21이 전 세계 항공업계에 던진 가장 충격적인 정밀함의 메시지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기적은 하늘이 아니라 땅 위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KF-21의 무사고 비행에 환호할 때 그 이면에는 날지 못하는 새라고 불리는 아이언 버드라는 거대한 장치가 존재했습니다. 아이언 버드는 실제 전투기 형상과 똑같이 생긴 철제 프레임에 항공기의 모든 유압, 개통과 전자 제어 장치, 그리고 실제 부품들을 그대로 박아 넣은 지상 시험 장비입니다. 겉보기에는 앙상한 기계 뼈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내부는 실제 비행 중인 KF-21과 100% 동일하게 작동하는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사천 KAI 개발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실제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아 하늘로 날아오르기 훨씬 전부터 이 아이언 버드와 함께 수만 번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조종사가 조종간을 당기면 아이언 버드에 달린 실제 꼬리날개 구동 장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반응하고 모든 비행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기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시나리오를 수만 번 반복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미세한 충돌까지 잡아냈습니다. 땅바닥에서 이미 수만 번의 가상 추락과 급기동 테스트를 마쳤기에 실제 비행에서는 그 어떤 돌발 상황도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만 무려 300테라바이트가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향후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인 블록2와 스텔스화를 가능하게 할 거대한 지식의 창고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F-35 개발 당시 겪었던 치명적인 시행착오를 한국이 어떻게 피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조차 예상치 못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기체가 흔들리거나 엔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한국은 아이언 버드라는 철저한 검증 체계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치밀함과 압축 성장의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입니다. 조종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기술을 들기 전 아이언 버드에서는 이미 그 상황이 수천 번 재현되었고 예상되는 모든 결함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1,600회 무사고라는 기록은 운이 좋아 사고가 비껴간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지상에서 미리 메워버린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만든 승리입니다. 항공 선진국들이 시제기 단계에서 겪는 막대한 비용 손실과 개발 지연을 한국은 이 철저한 지상 검증 체계로 극복해 냈으며, 이는 전 세계 항공 우주 개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사천 비행장의 엔지니어들에게 아이언 버드는 단순한 시험 장비가 아니라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현실로 만들어낸 가장 든든한 동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는 곧 실전에서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KF-21이 중력을 거스르며 기술을 수직으로 세웠던 고바듬각 비행 시험의 뒷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제어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치밀한 한국의 개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라매의 비상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발전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마친 보라매가 마주한 다음 관문은 중력을 거스르는 극한의 영역인 고바듬각 비행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전투기가 공중에서 기술을 급격하게 들어 올려 공기 저항을 최대로 받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과정으로 손꼽힙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을 최대 70도까지 치켜쓴 채 고도 약 38,000피트 상공까지 상승한 뒤 속도가 거의 멈춘 상태에서 기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 정상 비행으로 복귀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행기라면 공기의 흐름이 끊기며 엔진이 꺼지거나 통제 불능의 추락 상태인 스톨에 빠지기 십상이지만 KF-21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위기를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최적화 덕분입니다. 기체가 통제력을 잃으려는 찰나의 순간에 수백만 줄의 알고리즘이 0.001초 단위로 가동되어 기체의 균형을 잡고 엔진 흡입구에 산소를 최적으로 공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러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해외에 의존해야 했지만 KF-21은 우리 기술진이 직접 짠 코드로 기체를 통제하며 진정한 의미의 기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70도의 급경사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고 비행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적기의 꼬리를 물거나 뒤쫓아오는 적기를 급격한 기동으로 따돌릴 수 있는 압도적인 생존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조종사는 조종간을 당길 때 자신의 감각뿐만 아니라 등 뒤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제어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능력을 검증하는 무장분리 및 기총 발사 시험에서도 보라매에는 흔들림 없는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날개 밑에 달린 미사일이 투하되는 순간 발생하는 급격한 기류 변화와 기총 발사 시 기체에 전달되는 강력한 진동은 자칫하면 정밀한 항공전자 장비의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청검 미사일 시험탄이 기체 구조나 엔진 흡입구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되는 것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공중에서 천여 발의 기총을 실제로 발사하며 강력한 화염과 진동 속에서도 레이더가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모습은 KF-21이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를 넘어 언제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극한의 테스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무사고 기록을 이어갔다는 점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라매의 날개는 이제 단순한 비행을 넘어 적의 심장을 겨누는 강력한 무기, 체계로서
그 위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과 KC-21의 차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신뢰성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라매의 이 놀라운 기동 성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부심을 느끼신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보라매의 비상과 대조를 이루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의 개발 현장입니다. 터키는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야심차게 칸 프로젝트를 밀어붙였고 최근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잠재적 라이벌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화려한 첫 비행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의 질과 신뢰성입니다. 터키의 칸은 현재 단 한 대의 시제기만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11은 총 6대의 시제기가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받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하늘을 날며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개발 속도와 완성도 면에서 극복하기 힘든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시제기가 한 대뿐인 상황에서는 작은 정비 문제나 부품 결함만 발생해도 전체 시험 스케줄이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터키는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핵심 부품인 엔진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비행 중 엔진의 무리가 가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체할 엔진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비행 시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엔진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차이는 곧 결과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한국은 기상 악화나 공역 제한으로 인한 비행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구역을 서산 기지까지 과감하게 확대하고 공중 급유를 통해 비행 시간을 늘리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터키가 단 한 대의 시제기로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을 기할 때 한국은 6대의 시제기를 쉼 없이 가동하며 1,100회 무사고 비행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신뢰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공정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는 정직한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례입니다. 이제 KF-11은 단순히 터키의 칸과 비교될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이테크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가졌더라도 수만 번의 지상시험과 수천 번의 무사고 비행으로 검증된 신뢰성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걸어온 길은 요행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준비가 만든 승리의 기록이며 이는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증 수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압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펼쳐질 KF-21의 진화, 즉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블록2와 블록3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터키와 한국의 상반된 개발 과정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술의 완성도는 결국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항공,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대의 시제기가 각자의 위치에서 쏟아낸 1600회의 비행 데이터는 이제 보라매의 진정한 진화라 불리는 블록2와 블록3의 시대를 여는 거대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KF-21 블록1은 공대공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정계 전투기이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거대한 청사진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인 블록2에서는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수행 능력이 부여되며 무엇보다 우리 공군의 수권이었던 본격적인 저탐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블록1의 무장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스텔스 성능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계별 개발 전략에 따른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이미 기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부 무장창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며 시제기 비행을 통해 얻은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와 공기 역학적 데이터는 블록2에서 매끄러운 동체 라인과 특수 도료를 적용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블록3 단계에 이르면 KF-21은 단순히 혼자 싸우는 전투기를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인 멈티의 핵심 브레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는 조종사가 탑승한 보라마의 한 대가 여러 대의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 즉 로열 윙맨을 지휘하며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미래전의 핵심 개념입니다. 위험한 적의 방공망은 무인기가 먼저 들어가 무력화하고 조종사는 뒤에서 전체적인 전장 상황을 통제하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600회의 무사고 비행 기록은 이러한 복잡한 네트워크, 교전 환경에서도 기체의 제어 시스템이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한국형 항공 모함에서 운용될 함재기 버전인 KF-21N의 대한 연구도 이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거친 해상 환경과 짧은 이착륙 거리라는 극한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체의 구조적 강성과 저속 비행 안정성이 필수적인데 이미 고받음각 시험과 각종 기동 테스트를 통해 보라매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라매의 여정은 단순히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하늘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기체이기에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적 주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이제 보라매는 동북아의 하늘을 넘어 폴란드와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하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드높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6대의 시제기가 멈추지 않고 날아오른 시간은 곧 대한민국이 항공 변방에서 세계 4대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보라매가 무인기들과 함께 대형을 이루어 하늘을 수놓을 미래를 상상해 보셨나요?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이 벅찬 변화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00회라는 경이로운 무사고 비행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수확은 단순히 기체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신뢰라는 가치입니다. 사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안팎에서는 수많은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술 강국들조차 수십 년이 걸리는 전투기 개발을 한국이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천 비행장의 불빛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체의 작은 나사 하나를 조이던 정비사의 손길과 수백만 줄의 코드를 밤새 분석하며 가상 추락을 막아냈던 연구원들의 충혈된 눈시울이 모여 오늘의 이 기적 같은 숫자를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공 역계에서 1700번의 행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수만 번의 사전, 시뮬레이션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보라매는 금속의 덩어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적 양심과 국방 자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항공 역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보라매의 비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 전투기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지난 42개월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적을 일궈낸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보여준 집념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커다란 용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라매가 전한 이 가슴 벅찬 기록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더 높고 넓은 하늘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의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라매의 다음 이야기는 더 놀라운 국산화의 성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매의 비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KF121의 심장인 국산 엔진 개발의 긴박한 뒷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